안녕하세요, 주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10월 7일 목요일 신규 상장하는 아스플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스플로는 반도체 가스 공급원을 시공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반도체에 들어가는 가스 공급원을 시공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들도 굉장히 잘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쪽에 먼지 하나가 잘못 들어가도 불량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에 사진을 보시면은 이런 튜브 파이프 배관에도 굉장히 매끈하게 관리가 잘 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필터, 디퓨저, 피팅, 밸브 레귤레이터 이런 제품들도 굉장히 잘 관리가 된 부품으로 잘 만들어져야 되고, 아스플로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가스 공급 관련 시공 전 과정에 있는 부품들을 연구 개발이 가능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런 부분에서 토탈 솔루션이 가능하고 기술력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15년 이상째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공하는 사업 이외에도 다양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다각화를 준비하고 있고, 현재 글로벌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데 2018년도에 해외 법인인 베트남에는 법인을 설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런 반도체 반도체 시장이 커지면서 이제 공사량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국산화를 통해서 시장 점유율 자체를 앞으로 이게 많이 높여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제품 국산화를 선도하는 22개 기업에 선정되어서 나름 국채과제 같은 것들을 시행하면서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거로 기대가 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R&D 역량이 충분하다고 합니다. 현재 매출,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전부 다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다소 아쉬운 부분이 바로 영업이익률이 낮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공 부분에서만 매출을 일으키고 있고, 시공이 실제로 영업이익률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게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향후에 기계 장비 시장 그리고 모듈 시장 쪽으로 시장을 확대할 예정이고, 이 부분이 시장도 시공 분야보다 훨씬 더 크고 이익률도 더 좋기 때문에 현재 이런 부분 쪽으로 진출을 하게 된다면은 아스플로가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 모듈 분야에서 특히 매우 큰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스플로가 A사, 정확하게 이제 어떤 기업인지 모르지만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고 글로벌 반도체 장비 1위 기업 쪽에 현재 파트너십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이 이력을 통해서 향후에 ASML을 고객사로 확보할 수 있을 것에 대한 가능성이 나름, 이거는 이제 아스플로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시장 전문가들 쪽에서 약간 제시가 되고 있는 중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기대치고 현재는 그렇게 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 이제 캐파를 증설하면서 2019년도보다 2020년도에 2배 이상 생산 캐파가 증설이 되었습니다. 아스플로의 공모 정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일은 10월 7일이고요. 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입니다. 공모가는 25,000원에 확정이 되었고요. 밴드 상단을 초과하였습니다. 기관 경쟁률은 2143대 1로 흥행에 성공을 했는 상태고요. 의무보유 확약 신청 비율은 12.10으로 다소 아쉬웠지만 최종적으로 39%까지 증가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확실히 외국계 증권사가 없으니까 신청 비율 대비 확정되는 물량이 조금 비중이 많다라는 생각이 어쩔 수 없이 좀 드는 부분이 있고요. 개인 경쟁률도 2818대 1로 흥행에 성공을 했고, 들어온 증거금은 6조 3,935억이 되겠습니다. 비례배정 경쟁률은 5,636대 1로 굉장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고요. 균등 배정은 0.17, 17%의 확률로 한 주를 받고, 실제로 한 주도 못 받은 사람들이 대다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다빵주가 돼서 한 주도 없는 상태고요. 의무보유 확약이 39% 신청을 했지만 실제로 15일과 1개월 차 때 거의 다 대부분의 물량이 배정되어 있고, 3개월 차 때 일부 물량이 유통이 되면은 더 이상 추가로 상장 후에 희석 가능한 물량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부
약간 있기는 하지만 의미 있는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장일날 유통 가능한 물량은 의무보유 확약 수치를 반영을 해도 174만 주 정도가 되고 비율이 39.15%가 됩니다. 뒤에서 얘기 드리겠지만 이 비율 중에 30%가 또 기존 주주 물량이거든요. 최근에 약간 상장하는 종목들의 흐름이 보면은 기존 주주의 물량이 대부분 발생을 하고 그 비율이 높다라는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상장일 날 유통되는 물량의 총금액은 435억으로 총금액 기준으로는 괜찮지만 비율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장외가는 38 기준으로 4만원, 증권플러스 기준으로 36,000원이 되겠습니다.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은 1111억, 그리고 장외가 36,000원 기준으로 봤을 때 시가총액은 1600억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전반기 단순히 곱하기 2를 했을 때 당기 순이익이 52억 100만원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이걸 기준으로 PER을 계산하면은 공모가 기준으로는 21.36, 장외가 기준으로는 30.76이 되겠습니다. 비교 기업들의 평균 PER이 21.11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철강 쪽에 업종 PER이 9.65, 기계 쪽은 58.17이 됩니다. 하지만 아스플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개인적으로 철강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실제로 기계 쪽에 이제 앞으로 미래 먹거리 사업을 준비하고 있지만 아직은 이쪽으로 평가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환매 청구권은 없고 구주 매출도 없습니다. 원준하고 동시 상장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스플로 주주 구성을 보시면은 최대 주주의 물량이 1년 6개월로 보호 예수가 묶여 있고요. 이 물량은 전체 54.54%로 실제로 보호 예수가 풀리더라도 유통되지 않을 물량이라고 보고 있고, 우리 사주 조합 물량이 있지만 상장 후 1년이고 그 비율이 크게 많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전체 물량 대비해서 공모 주식수 비율이 크게 높지 않다 보니까 2.29, 기관들 투자자 물량도 8.34, 그리고 개인도 3.54로 굉장히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비율이 낮다 보니까 실제로 39%가 의무 보유 확약이 되었다고 해도 제가 이거 그 전에 적었던 걸 그대로 가져왔거든요. 약 30% 외국계 기관이 없으니까 30% 정도 넘을 것 같다라고 가정을 하고 30대 후반이 될 것 같다고 했더니 진짜 39%라는 수치가 나왔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외국계 증권사가 없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중요한 건 아까 앞에서 얘기 드렸듯이 이 39% 중에 30.86%가 기존 주주의 물량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상장일 또 확실히 부담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상장일날 유통 가능한 물량의 전체의 75% 이상이 기존 주주 물량으로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 상승을 하려고 하는 흐름이 나왔을 때 그게 방해가 되는 요소가 될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아스플로 수요 예측을 보시면은 공모가 밴드 상단 또는 초과에서 많은 물량들이 배정이 되었고요. 중간가 그리고 하단 부분에 약 한 건 한 건에서 두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제시 물량도 있었고요. 의무 보유 확약 물량 같은 경우도 사실은 1개월과 3개월 차 때 이제 건수로 봤을 때 조금 많은 걸 볼 수가 있고, 비율로 봤을 때도 다소 이 부분에 많았습니다. 하지만 3개월 차 때 좀 더 많은 비율을 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5일과 1개월 차 때 많이 몰렸다라는 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아스플로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스플로는 이제 위험도 있고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 일반적인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관과 개인의 흥행 성적이 좋고 상장일날 유통 물량 총 금액이 적을 때 나름대로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흥행 성적이 매우 좋았기 때문에 실제로 따상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까지는 흘러가기가 힘들 거라고 보고 있고요. 상장일날 유통 물량 비율과 기존 주주의 물량이 과도하게 높기 때문에
따상은 힘들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시초가도 개인적으로는 따블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초가도 생각보다 낮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원준하고 동시 상장이 진행되고 있죠. 흥행 성적이 아스플로가 더 좋다 보니까 아스플로에 이제 자금들이 더 몰릴 거라고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원준 쪽에 자금이 더 몰릴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아스플로가 또 주가 상승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원준하고 서로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 원준과 아스플로가 같이 가지고 있는 지금 악재가 있죠. 현재 시장의 흐름이 역대급으로 안 좋은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 상장을 하는 내일 지금 오늘 다들 아시겠지만 시장 흐름이 굉장히 안 좋았죠. 그래서 내일 대규모의 반대 매매가 장 초반에 발생할 것이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만약에 장 초반에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을 한다면은 적절하게 익절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상장일날 유통 물량이 어느 정도 소화되고 기존 주주의 물량들이 이제 매도가 돼서 손바뀜이 일어난다면은 그때 요거는 이제 내피셜이긴 합니다. 악재로 인해서 이제 자금들 주포들이나 세력들이 자금을 써야 되는데 이 자금을 마땅히 굴릴 데가 없어지면은 실제로 신규 상장 종목에 들어와서 잠깐 주가를 끌어올렸다가 거기서 수익 실현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기존 주주의 물량을 소화하면서 주가가 하락한다 한다면 그때 딱 집중해서 지켜보다가 갑자기 거래량이 좀 들어온다, 차트 흐름이 심상치 않다, 뭐 그런 식으로 보인다면은 무조건 손절은 기준을 잡고 짧게 보고 한번 매매를 해볼 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시장의 관심을 영 받지 못하고 그럴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권장은 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반도체 가스 공급원 시공기업이라는 쪽에서 사실 이것만 봤을 때는 뭐 그렇게까지 매력적인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반도체 시장의 성장에 따라 분명히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요. 하지만 주요 매출인 시공사업의 이익률이 낮다라는 점이 아쉽습니다. 현재 ASML 쪽에 이제 파트너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시장의 기대치가 있고 향후 기계, 특히 모듈 쪽에 관련된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한다면은 기업이 급속도로 성장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상장 후에 추가 가능한 물량이 아까 얘기 드렸듯이 거의 다 15일, 1개월 차 때 소화가 다 됩니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 크게 희석될 물량들이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어느 정도 중장기적으로 전략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공모가보다 약간 내려오는 그 정도 수준까지 오지 않는 이상 제가 생각하기에는 투자를 하기에는 조금 꺼려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 참고하셔서 매매 전략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아스플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봤고요. 원준하고 동시 상장을 하니까 아무래도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점도 생각을 하시고 적당히 좋은 수익권에서 잘 정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스플로에 대해서 여기까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